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신고점 경신이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가 모두 나란히 1%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6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5,600선을 돌파한 것이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신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소식 굉장히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37번 고점을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7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27번 사상 최고점을 경신을 한 상태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률에서 괴리됐었지만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술 섹터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견인시켰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펼쳐진 하루였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상승세가 두드러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고 간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두 종목이 오늘 쌍두마차처럼 이제 양측에서 뉴욕 증시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애플이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양 주식 모두 전일 대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선 애플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1.8% 상승을 하면서 232.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번 달 1일부터 매일매일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2012년 이후 거의 12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9% 이상 올랐고요. 지난 석 달 동안 30%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은 현재 뉴욕 증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가장 덩치가 큰 기업으로 올라선 상태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5,700억 달러대를 상회를 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애플의 시총은 거의 4조 달러대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거의 2.7% 오르면서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 3주 정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중순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1달러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이다라고 이제 사실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3조 3,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 주가가 3.8% 올랐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한 다른 빅테크 주요 종목들, M7 종목 중에 유해 종목들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4% 올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회사는 1.17% 주가가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0.89%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은 0.23% 그리고 테슬라는 0.35%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테슬라도 3% 정도 상승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전거래 대비 0.35% 상승한 263.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폭은 이제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지난 6월 24일 이후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무려 4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약간 경계의 목소리도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채권 왕유로 월가에서 불리는 인물이죠. 이 핀코의 공동 창립자인 빌 그로스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였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마치 민주식과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민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 높게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게임스탑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민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빌 그로스는 테슬라가 새로운 민주식일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기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게 된 것이 테슬라가 얼마 전에 2분기 글로벌 인도량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인도량이 조금 개선된 수준으로 이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이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빌 그로스는 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높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경계로는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집하는 것보다는 일단 놓고 두고 보는 것, 보유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준 의장이 오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해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상원에 출석한 이후에 오늘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파월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을 이어가긴 했지만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라는 목표치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언급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로 물가 상승률이 되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2%까지 돌아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정도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경기가 좀 둔화 신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돌아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어제 발언에서도 이제 너무 금리를 늦게 낮추거나 금리를 너무 조금 낮추면 경제 그리고 고용 시장이 심각하게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반응할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지금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전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로 상승을 하면서 고용 시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이중 책무는 물가 안정도 있지만 고용 시장 안정도 분명한 연준의 책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물가가 아닌 고용시장에 약간 포커스를 두는 것은 만약에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하거나 균열의 신호가 보일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그런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